안녕하세요. 모바일한복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캐슬 마곡 루에스트 재분양을 강행을 합니다. 계약 취소분이 무려 767가구, 거의 800가구 정도 되죠. 2021년 생활 숙박시설로 분양됐던 마곡 롯데캐슬 루에스트가 수분양자 88%의 계약이 취소가 된 거는 이전에 이 당초 생숙으로 분양됐을 당시에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냈었는데, 정부는 2023년 생숙은 주거용이 아니라 용도 변경을 미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죠. 이러다 보니까 수분양자들 난리가 났고, 결국은 90%에 이르는 계약이 취소가 됐는데, 할 수 없이 11월 오피스텔로 용도 변환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롯데캐슬 루에스트, 서울에서, 그것도 마곡이면 굉장히 그래도 2, 3년 전만 해도 엄청난 관심을 많이 집중적으로 받았던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이 백그라운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0% 계약 취소가 터졌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롯데건설이 분양계약에 의거해서 계약 해지분 분양계약금 마곡 마이스 PFV,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특수 목적 법인이죠. PF 이 자금 동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귀속이 됐다고 밝혔지만, 결국 중도금은 롯데건설이 대위 변제 대신 내줬고, 재분양가는 7사제곱 기준 15억 9천만 원이었던 분양가가 재분양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오피스텔 분양을 15억에 받는다, 16억에 받는다. 이거 굉장한 어떤 위험 부담이 클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롯데건설은 여러모로 이 건설 부분에서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사 매각 포함해서 1조 원 규모의 유동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비핵심 사업 및 자산 매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 어찌 보면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 아니고 회사가 좀 안정된 상황에서 자산 매각을 검토해서 현금 확보를 해보자 라는 어떤 취지의 설명도 했지만, 역시 건설업계가 굉장히 지금 업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견건설사들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줄이 파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4월 위기설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겠고요. 7곳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634곳이 폐업에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단단하다고 지금 평가받았던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그 다음에 최근에 벽산블루밍까지 무너지면서 앞으로도 이 대형 건설사도 그리 안전한 어떤 포지션은 되지 못한다라는 어떤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이 본격적인 대형 건설사 현금 확보전이 가열차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지금 현장에 자금이 마르고 있다는 거. 은행도 지금 토지 재지정 이후에 대출 조익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유입이 계속적으로 블로킹되고 있다. 그래서 상반기 분기점을 지나면서 대형 집값 조정기가 충분히 찾아올 수 있을 가능성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 해제가 됐을 때는 뭔가 서울 집값이 확 하고 밀려 올라가는 듯한, 이게 다 거품 장세인데, 아무튼 좀 기분 나쁜 어떤 상승장이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토지가 다시 확대 재지정되니까 이거 본래 이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틈새는 사방에서 법물 터지듯 오픈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택자 또 1주택자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은 지금 한계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분양을 성공해서 현금화 시켜야 되는데 이게 난망 상태고, 그리고 계속해서 분양가 펌프질 해야 될 상황은 지금 원가 상승분, 그리고 지금 52시간제 제도 때문에 공기가 무기한 어떤 연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 그래서 분양가가 인건비 부분에서 올려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분양을 받을 수요는 등을 돌린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높은 고점의 분양가 받아봤자, 아니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은데
누가 선뜻 분양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차라리 구축시장 가격 저점대가 오면 분양시장이 붕괴되는 것 지켜보면서 구축 잡을까 신축 잡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런 시대에 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서 분양하는 재물포역 팍매종 보세요. 18세대 모집에 97명 딸랑 지금 지원을 했고 미달 뜬 것도 있고요. 용현 우방 아이유쉘 센트럴 마린 역시도 90세대 분양에 특별 공급 얼마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천 쪽으로 넘어가면 중앙하이츠 신곡 백이동 30세대 모집에 107명이 지원을 했어요. 성적이 참 처참하죠. 양주 쪽 용암 영무 예담 더 퍼스트 역시도 279세대 모집에 26명 지원을 했습니다. 지방으로 가보면 원주역 중흥 S클래스 249세대 모집에 특별 공급 요만큼 지원을 했고요. 당연히 미달 나는 거죠. 그리고 반월당역 반도 유보라 대구도 76세대 모집에 특별 공급이 이거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가 지금 현장에서 분양해서 현금을 좀 길어 올려야 하는 그런 어떤 루트가 지금 다 끊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분양시장의 붕괴는 구축 매매가에 직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고 상반기 이후에 답이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분상제는 다시 확대하는 방향이 절실하다는 얘기. 강남권에만 분상제를 딱 몰아놨기 때문에 아니 강남은 기본적으로 30억, 40억이 집값인데 반토막, 반값으로 집값이 나와도 15억, 20억 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분상제, 무늬만 분상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방에서 수도권에서 벤츠 깔아놓고 명품백 깔아놓고 현금 깔아놓는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미분양, 악성 미분양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 쓰지 말고 일단 초기 분양가부터 낮추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그냥 분양시장 자체가 초기 단계부터 분양가를 왜곡하기 시작하니까 거품이 잔뜩 끼일 수밖에 없는 거고 누가 그 고점에 매달린 또 고금리 감당하면서까지 분양받으려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대외 변수도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이 누워서 침 뱉기라고 관세를 무진장 뱉어내기 시작하는데 고스란히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건 침방울 될 가능성 높아요. 지금 달러, 증시, 동반부진 트럼프가 집권한 지 2개월 이상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증시와 가상화폐, 달러 등등 해서 자본시장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 연초 대비 3.6% 하락하고 있고 머니무브, 그러니까 돈이 죄다 유럽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강달러로 가도 아파트 시장은 금리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약달러로 가도 미국 침체가 주는 자산 시장의 위축, 당연히 한국 아파트 시장은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거야. 동서남북이 다 닫혀 있다는 얘기죠. 아파트 시장이 기존의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 생각,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집주인들이 좀 낮춰야 되고 욕심 버리셔야 돼. 일단 가격표 바꾸면 매수세가 그래도 접근 가능한 어떤 가격 벨트 라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투매에 가까운 가격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적정선에서 너무 지금 한국 아파트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왜곡돼 있잖아. 그것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9까지 갔었는데 지금 104까지 내려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는 거꾸로 또 올라가. 아니 인덱스가 떨어지면 이게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원화 가치가 그만큼 지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원화가 폭락하게 되면 물가 올라가죠. 금리 급등하게 됩니다. 일본 엔화와 또 중국 위안화 그 샌드위치 마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원화 가치 환율은 상당 부분 굉장한 부담을 안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의미 때문에 한국의 자본시장은 호재는 비껴가고 악재만 떠안고 가는 그런 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자산시장의 이 왜곡적 가치 현상을 파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가 실수요자에게 낮은 문턱이 되어줘야 되죠. 이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계속되는 어떤 왜곡된 현상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산시장의 가치 왜곡 현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주인들 죄다 자본시장의 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니. 집주인도 위험해지고 또한 그 집을 온 세상 자금 다 끌어들여서 바로바로
사들인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리고 무주택자에게는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엄청난 호재가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명함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뭐 서울에서 토호제 재지정되면서 강남구, 용산구, 성동구, 주로 마포구, 주로 토호제 해제 호재를 받았던 지역들 뭐 떨어지는 거 보세요. 쭉쭉 떨어지고 있잖아. 이거 호가가 아니라 실거래가거든. 그만큼 호가도 쭉쭉 떨어지고 있고 실거래가도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어떤 반증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토호제 재지정 이후에 하락가가 지금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집값의 실상입니다. 딴 거 없어. 베일을 딱 벗겨버리니까 고스란히 그대로 모래성 위에 지은 집, 거품이 가득한 집값이라는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잖아. 한 달간 베일을 덮어 씌워서 집값 튀기기를 했지만 근데 이거 장난질이잖아. 이런 장난질이 없어져야 시장은 선순환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투매 현상까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서울 핵심 입지가. 이제 그 실상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봤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자칫 가두리 당해서 설거지 당하고 고점에 물려버리면 유턴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퇴로를 구축할 수 없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이 딱 뇌리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집주인들이 파격적으로 집값을 특히 강남상구와 용산구는 내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수요가 물지 않을 겁니다. 이거 강남권의 영향은 비강남권으로 전역으로 확대가 될 것 뻔하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역시도 지금 강남 서초 뭐 주로 14억, 11억, 11억, 10억 이상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백업되지 못하면 매매가는 그냥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매물은 주말에 다 팔렸어요. 32억 하던 아파트 순간 하루 딱 자고 일어나니까 3억 빠졌다는 그런 어떤 말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대혼조세에 빠진 이 전체적인 한국 아파트 시장은 앞으로 하강 국면으로 아마 급속도로 풀악셀 받고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토호제 해제와 토호제 재지정이라는 분수령이 이 집값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얘기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뭐 여기 집값 상당하지 않습니까? 초기 분양가가 5구제곱이 5억 3천 수준, 84제곱이 7억 3천 수준. 와, 이 정도 분양가 정말 분양가 상한제 중에는 뭐 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뭐 24평 16억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5억 3천 분양을 했습니다. 거의 뭐 10억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리고 전세가는 7억 정도. 뭐 분양가가 5억 3천이니까 전세 보증금만 확보하면 충분히 쳐낼 가능성 많고요. 30평대는 무려 20억입니다. 20억. 전세가 8억 정도 하고요. 당시에 분양가는 7억 정도였으니까 야, 이건 뭐 30평대는 거의 13억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가 잔여 물량이 풀린다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어떤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그런 어떤 이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까? 예, 이러다 보면 딱 청약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나오면 빛의 속도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 분양가 상한제 시대의 가격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것들 정말 매력이 있었죠.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어떤 이 가격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올랐잖아. 그래서 가격선에서 자기만의 기준 딱 정하시고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휩쓸리게 되면 집은 난파선 됩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가는 배를 버린 선장이 되고 대출금은 뭐 고스란히 남게 되고 뼈를 갈아가면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하여간 최대한 기회에는 집중하고 무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리 부러져, 허리 부러져. 그러니까 절대로 안전하게 가시되 최대한 우회로를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자기만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뭔가에 휩쓸리게 되면 무리하게 되고 또 오판하게 되고 그래서 뭐 진입했는데 둘러보니까 이미 집값이 다 올라버려서 그리고 주변 집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동반해서 신축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조심조심 접근하시되 틈새와 우회로는 잘 노리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꼭 길만